안녕하세요. 단 하루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또 각자 어떤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날 시장의 모든 드라마를 촉발시킨 질문, 바로 이거였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 엄청난 기대감,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거품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걸까? 모두가 이걸 궁금해했죠. 이 모든 혼란은 바로 미국 기술주 섹터에서 나온 이 두 가지 상반된 신호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오라클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었고요. 그런데 브로드컴은 정반대였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하지만 동시에 AI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서 앞으로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뒤섞여 버린 건데 시장은 이걸 불안하게 본 거죠. 결국 두 회사 주가 모두 10% 넘게 폭락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태평양을 건너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아주 달랐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결과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죠?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거의 1.7%나 하락하는 동안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오히려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AI 쇼크를 겪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일본의 성공은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어요. 세 가지 강력한 동력이 딱 맞아떨어졌죠. 첫째는 미국발 훈풍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글로벌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둘째, 투자자들이 굉장히 빨리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오라클 쇼크는 그야말로 잠시였고 곧바로 자국 기술주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입니다. 일본 정부와 거대 은행들이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드림팀에 무려 2조 엔,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붓기로 한 건데요. 이건 그냥 돈을 투자하는 걸 넘어서 우리는 우리 AI와 반도체 미래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중국으로 돌려보죠. 일본과 똑같은 글로벌 훈풍이 불어왔지만 중국의 국내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부딪혔는지 한번 보시죠. 중국 시장도 오르긴 올랐어요. 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닻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일본처럼 시원하게 뻗어나가질 못했습니다. 시장의 발목을 잡은 이 무거운 닻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악재가 정말이지 세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중국의 대표 이코머스 기업이죠. 핀도도에서 임원이 구금되는 충격적인 스캔들이 터지면서 기업 리스크가 커졌고요. 동시에 유럽연합과의 무역 갈등이 깊어지면서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중국 경제를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마저 꺾여버렸죠. 이 세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한국 시장은 그야말로 글로벌 훈풍과 국내 악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전쟁터와 같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의 상황은 이 중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하나의 시장이 어떻게 동시에 정반대의 두 방향으로 끌어당겨질 수 있는지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한쪽에서는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을 위로 힘껏 밀어올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심각한 국내 문제가 경제 전체를 아래로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힘의 원천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시장의 큰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무려 1조 4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이건 한국의 AI 반도체 기술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바로 이 숫자 1473.7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화 가치가 이렇게까지 약하다는 건 우리 경제에 아주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기름, 각종 원자재 같은 필수품들의 가격이 전부 다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은 보시는 것처럼 즉각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수입 물가가 2.6%나 치솟았는데 이게 무려 1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이렇게 수입 비용이 급등하면 결국 우리 모두의 장바구니 물가, 즉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계를 한 바퀴 휙 돌아봤는데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결국 한 나라의 시장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힘은 그 나라만이 가진 독특한 국내 상황이라는 점이죠. 미국발 AI 뉴스와 금리 인하라는 날씨는 전 세계에 똑같이 주어졌지만 일본은 그 덕에 소풍을 즐겼고 중국과 한국은 각자 다른 종류의 폭풍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지금 과연 한 나라의 시장이 외부의 거대한 파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 답을 찾는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